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자,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거 먼저 하나 짚고 가보겠습니다. 네. 국방부가 내년 국군의 날에도 행진을 할 생각인가 봐요. 100억 원 넘는 예산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국민의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서다. 예, 120억 원이고요. 정확하게. 예. 이게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대목인데 올해 국방 예산이 거의 재앙입니다, 지금. 그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예산 증액분이 거의 다 삭감됐다고 보면 돼요. 예. 이 돈이면은 최소한 그 초급 간부 당직비 인상 정도는 기여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하루에 12시간 당직 쓰고 10,000원 받는데 그래요? 시급이 740원입니다. 740원. 초급 간부 당직 수당이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초과 근무 수당 57시간 이상은 저 수당 안 주는 걸로 돼 있고 그럼 NLL에 출동하면은 2주 3주씩 하는데 수당이 없네. 그거 공짜 노동이에요. 공짜 노동. 거기에다가 주택 수당. 이 저기 20년간 주택값 8배 올랐는데 동결이거든요. 이런 게 지금 군의 허리가 흔들린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일 국군의 날에서 네. 본인이 직접 하신 얘기고 네. 그 성과 상여금도 공무원이 받는 수준으로 군인도 받게 해주겠다고 해야 된다. 그랬죠. 예. 아니 본인이 얘기했는데 한 푼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이 보여주기 행사에 120억을 배정했다 그러면 네. 이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심합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군 지원율이 계속 미달돼 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공중보건의까지 위기예요. 평사로 그냥 가버리죠. 왜 공중보건의 긴데 복무기간이 그런 거 왜 합니까? 지금 도처가 난리예요. 그래서 이런 보여주기 행사에 일어났던 그 돈을 쓴다는 게 저로서는 시기나 방식이 전부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다 약속해 주셨는데 전부 빈말이 된 걸. 이런데 어떻게 장병들 이걸 어떻게 낯을 어떻게 봅니까? 아니 요즘은 보면 말씀하시는 대통령과 예산을 짜는 대통령이 두 분인가. 네. 왜냐하면 말씀을 하시면 예산이 줄어요. R&D 예산 막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지난 8월인가 7월 달에 분명히 하셨는데 줄고 뭐 말씀만 하시면 예산이 자꾸 줄어서 예. 말씀하시는 대통령을 믿어야 될지 예산을 짜는 대통령을 믿어야 될지 궁금하다. 걱정입니다. 예. 자, 다시 본론으로 그럼 돌아가서요. 초급 간부들 그냥 힘내라는 말을 하기도 조금 미안하네. 미안하죠. 예. 국가가 그래 이 정도를 해결 못 해줍니까? 시간당 900원이요? 740. 740원? 네. 너무 당직비. 자, 이스라엘이 하마스 근거지인 가자시티를 전면 포위하고 시가전을 공식화하고 뭐 북부에서 남부로 빨리 내려가라라고 해서 피난 행렬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쨌든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가자시티 문턱까지 왔습니다. 예, 한 군데 난민 캠프 쪽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그 다음에 베닌이라는 지역에서 거기가 네. 이제 고속도로가 있는 데인데 그쪽에서 가자시티로 진입하는 가자시티 북동 쪽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네. 이게 이런 겁니다. 한 뼘 한 뼘 들어가요. 아직까지 그 주거지나 그 중심부로 안 들어간 겁니다. 네. 외곽이에요. 네. 그러는데 하마스의 그 전사들이 치고 빠지는 이게 이제 미국의 전쟁연구소 홈페이지에서는 뺑소니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뭐 게릴라전 같은 뭐 그런 그러니까 겁니까? 전차에다가 이제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네. 박격포를 발사한다든가 이러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보니까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첫째 포탄을 아끼고 있습니다. 가자시티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질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 수준 이상으로는 교전을 안 한다. 하마스가 하마스가.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마스의 그 알카셈 여단 같은 한 주력 부대가 서너 개 있거든요. 이 여단 간의 협조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즉 두 개 여단의 합동 전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하마스 내부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휘 통제 내지는 제병 합동 작전을 할 수 있는 하마스의 지도력은 아직 건재하다. 그렇다면 가자시티 내부에서 이제 다가올 전투는 길고 지루한 전투가 될 것이 확실시되는데 그 좁은 골목길에서 전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어떤 최첨단 무기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스라엘이 최첨단 드론을 투입한다든가 네. 그래서 감시 정찰을 하고 그다음에 급조 폭발물 IED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로봇 장비 투입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런 어떤 전투를 수행하는데 한 번 빠져들면은 못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9개월, 10개월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가 극도로 신중한 입장이에요. 계속 네. 폭격만 하고 있죠. 그리고 외곽에서 이렇게 두들기는 식의 이런 어떤 전투인데 이스라엘의 내부 균열이 좀 보입니다. 네. 이스라엘 군부가 네. 이렇게 오래 소모전을 하면 이스라엘도 못 버틴다. 네. 빨리 가자시티로 들어가서 끝내버려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네. 네타냐후 총리는 안 된다. 지금 국제 여론도 있고 네. 지금 들어가서 단기간 내에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이러니까 늦추고 있거든요. 이 네. 둘의 인식 차이가 저는 네. 상당히 균열이 있다고 봐요. 아니 수상과 국방부 간의 군부 간의 인식 차이가 크면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아니 근데 국가가? 국방장관이 연립 여당 저 다른 당에서 온 분이거든요. 리쿠드 당이 아니에요. 네네. 집권당 출신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연립 정당의 어떤 차이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엔 국제사회 여론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여태까지 이런 류의 장기전을 치러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다 단기전이었어요. 다 단기전이고 짧게는 6일 전쟁도 했던 나라 그랬죠.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혹하게 끝내버리는 전쟁을 했지 이렇게 벌써 한 달이 넘고 이게 뭐 9개월 10개월이 된다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네. 정말 처음 해보는 전투예요. 네. 거기에다 예비군 36만 명을 동원했는데 다 동원하면 경제가 이게 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죠. 700만 되는 나라에서 36만 명의 핵심 생산 인력을 동원해버리면 네. 안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그 예비군 일부를 다시 민생으로 복귀시켰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대기하는 동안에 계속 전쟁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무리 미국이 도와줘도 네. 예, 이런 면에서 지금 이스라엘도 전략적 딜레마에 빠졌다. 그다음에 확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레바논 남부 그 이스라엘 네. 북부와 서한 지구에서 네. 매일 보면 똑같은 일정량의 포탄이 날아옵니다. 로켓 포탄이 네. 네. 거의 일정해요. 지금 2주째.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시티에 들어가는 것을 일단 의도를 저지하겠다고 하는 어떤 하나의 미끼.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이걸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가 네. 막상 예. 그 가자시티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진입하면 네. 그때 가서는 확전을 하겠다는 신호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레바논 쪽이라고 하면은 헤즈볼라죠. 예. 그다음에 서한 쪽에서는 그러면 그 서한 공격하는 쪽에서는 쪽은 이제 어딥니까? PIJ라고 예.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이 지하드. 짝이 이제 있고요. 예. 그다음에 대부분 이거 눈여겨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네. 이라크 시리아입니다. 이라크 거기에서 시리아. 미군 부대가 예. 드론 공격을 총 45회 받았습니다. 지난 2주간. 자,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 지금은 가자시티 외곽이지만 가자시티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면 확전의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그거를 11월 3일 날 예. 헤즈볼라 지도자가 연설을 해서 이제는 전면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했거든요.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걸 허풍으로 볼 것이냐 실제 경고로 봐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가자시티 전투에 사실은 네타냐후 총리는 대단히 신중한 입장인데 확전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군부가 훨씬 더 네. 강경하고 극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군부는 수십 년에 걸쳐서 네. 이 치명적이고 단기적인 전투에 숙달이 돼가지고 특히 어떻게 보면 특수작전이라든가 네. 단기 속결전 이런데 매우 정체성이 강화돼 있는 군대고 절대 외국말 듣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특징이더라고요. 그런데 네타냐후가 신중한 입장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와 여성은 계속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하마스 전사 한 명을 공격하고 살해하기 위해서
민간인 10명이 지금 그렇죠. 사망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 인프라에 하마스의 전력이 다 은폐돼 있기 때문에 네. 전부 공격이 뭐 보면은 병원, 학교, 난민 캠프 이런 어떤 그 시설들에 사람 운집하는 그러니까 데만이 집중이 돼 버리고 뭐 인도주의적인 휴전, 인도주의의 길, 인도주의라는 얘기를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데 네. 이 말에 걸맞는 군사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전쟁 도덕과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엔 사무총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반대예요. 이게 국제법 위반을 했을 소지가 너무나 크다. 더군다나 민간인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 것은 무언가 전쟁이 잘못됐다는 얘기다. 아니 남쪽으로 가라고 하더니 남쪽에 폭격하고 네. 뭐 길 열어준다고 한다더니 길에서 자기 공격받았다. 그 피난 그런 가는 사례가 길에서. 많죠. 그런데 네. 지금은 통로는 열어준 상태고 네. 저기 시한이 있습니다. 그게 또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며칠 안에. 이스라엘이 정한 사흘 안에 그 피난 가라 그러니까 요즘은 난민들이 흰 깃발을 흔들면서 갑니다. 네. 제발 쏘지 마라. 근데도 총격을 받았다는 뭐 기사들이 막 나와요.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2차 대전 그 제네바 협약 이후로 모든 국제법은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걸 엄격히 구분하는 게 국제법의 기본 정신이고 전쟁법인데 지금 구별이 안 되고 있어요. 자, 230만인데 이 주민의 앞날 걱정이 많습니다. 해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가자지구를 통치해서 새로운 정권 세운다는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네.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이라면은 중동의 아랍 평화 회의를 열어서 네. 그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연합으로 가자지구에 들어가서 그 같은 아랍인이 저기 일정 정도 평화 유지를 하고 또 법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스라엘이 이걸 직접 하겠냐? 전 그거 불가능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나오신 김에 우리 군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 장성 인사가 있었는데 특히 뭐 해병대 인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군 장성 인사도 있었는데 네. 특히 해병대 인사에서는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진급하거나 그 자리에 유임되거나 네. 또는 뭐 보직을 바꾸긴 했습니다마는 정책 연구한다고 임성근 사단장 갔단 말이죠. 예,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해병대는 진짜 국민의 70%가 네. 박정훈 대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죠. 네. 그러나 박정훈 대령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네. 보호받고 있다는 게 이번 인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임기훈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 그 최상병 사건 당시에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3스타로 진급해서 국방대 총장으로 갔는데 여기는 사성장군 자리를 볼 수 있는 요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영전됐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저 진급도 한 데다가 좋은 자리로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 말 바꾸기 논란이 계속 문제가 됐는데 네. 예, 유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유임됐죠.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원래 작년에 해병대 사령관 인사 때도 사실 조금 약간 올드한 기수다. 네. 해가지고 지금 1사단장이나 2사단장 중에 한 명이 될 걸로 봤는데 네. 돌연 선배 기수가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데는 물갈이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해병대는 안 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 이유는 끝까지 그 자리에서 이 사건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라. 이런 뜻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논란이 많은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은 합참 전비태세 검열 실정으로 내정이 됐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네. 본인이 고사해서 한직으로 갔다. 네. 그런데 그 합참 전비태세 검열 실장은 거기가 이제 그 해병대 부사령관하고 동일 직급 라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병대 사령관 진출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종합한 뭐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죠. 오히려 네. 진급.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해병대에는 원래 투스타 자리가 4개인데 네. 임성근 사단장이 정책 연구한다고 뒤로 빠지면서 네. 부사령관 자리는 비어 있다면서요. 그렇죠. 해병대 부사령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해병대는 지금 조직의 최대 위기입니다. 내부의 상벌 체계와
네. 인사체계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걸림돌들이 생겨난 거거든요. 이런 군데가 이제 신진대사가 마비되고 네. 상벌체계가 무너지니까 그 병사들의 그 불신이 지휘관한테 일단은 조성이 돼서 그 병사가 전역한 즉시 일사단장 자기 상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군대가 아니에요. 이건 해병대가 우리가 아는 해병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야구로 얘기하자면 5회 말에 선발 투수가 10실점을 했어요. 네. 그러면 갈아줘야 돼요. 예. 구원 투수를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6회 7회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게임이 위험해지는 거죠. 자, 요것도 하나 이게 요새 언론에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김규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의 표명했다고 해요. 네. 6월 국정원 내부 인사 파동 당시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아가지고 누구로부터 이겼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거는 또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국면으로 봐야 됩니다. 작년 예. 10월에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이 검사 출신. 예, 그 양반이 직속 상관인 국정원장에게 사표를 낸 게 아니라 네, 대통령실에 네, 국정원장 패싱하고. 그게 조직사회 가능합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자기는 국정원장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는 걸 무언 중에 드러낸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내부의 그 상당한 어떤 인사 갈등이 그 사표 파동으로 이어졌다. 있었죠. 이게 있었고 올해 6월에 네. 국정원장 비서실장 뭐 A 씨라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 인사 전횡을 일삼아서 네. 결국은 시간이 다 됐네. 했다. 아 그래요? 이번에 3차 파동입니까? 이것도? 3차 파동입니다. 자, 3차 파동의 실체 다음에 시간을 좀 갖고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격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